오늘은 상품을 브랜딩화해서 경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확대를 했네. 눈갱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즈로그 109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9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로그 109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품을 소싱을 할 때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진짜 팔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상품을 브랜딩화해서 경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편이기 때문에 제가 PC로 가서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은 이 상품을 우리가 판매를 할 때 브랜딩을 하는 방법과 키워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마사지기 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일단은 연관 검색어를 좀 살펴봅니다. 오와 안마기, 매드니스 손 마사지기 등등 있죠. 쭉 내려가요. 상품이 164,800건. 쇼핑 더보기를 보면 어떠한 마사지기가 대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 173,210건이 있죠. 메인에서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대략 17만 건, 16만 건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가 일단은 4개가 달려있고 그 밑으로 최상단에 있는 발 마사지기의 경우 전부 다 상품이 묶여 있습니다. 2위의 제스파 마사지기도 다 상품이 묶여 있어요. 오아도 마찬가지고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마사지기는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상품이 17만 개나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사지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럴 때 브랜딩을 통해서 이 17만 건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사지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한 달 조회량이 16,000여 건 정도 되고 상품 수는 17만 건. 아까와 비슷하죠? 여기에 이제 밑에 연관된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보이게 해놨는데 이 상품 수는 워낙에 그 리소스를 좀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들의 상품 수를 보려면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온열 찜질기라고 눌러봤을 때 상품 수가 나와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기 상품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회량과 상품 수. 또 이렇게 두피 마사지기에 대한 연관된 키워드들이 또 나오죠. 일단은 다시 마사지기로 돌아가서 이 17만 건을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이 업체를 공개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고하시라고 그냥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일체 상관이 없어요. 자, 머슬콕 마사지기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들어보셨나요? 머슬콕 마사지기. 조회량이 3,160에 상품수가 4개입니다. 엄청나죠? 한 달 조회량이 3,160.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00건의 검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네이버로 가서 마사지기 앞에 머슬콕을 붙여서 보시면 여기 자동화성 키워드가 등록되어 있죠. 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블로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상품수 4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얼핏 봐서는 다 같은 제품 같아요. 그리고 구매가 999 플러스 리뷰가 999 플러스 많은 구매와 리뷰가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가격은 35,000원이고요. 그리고 카페에도 머슬콕 마사지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 머슬콕 마사지기 뉴스 세팅되어 있고요. 동영상 세팅되어 있고 지식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 세팅이 되어 있죠. 이미지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머슬콕 마사지기라고 해서 이 통합 검색 전체가 세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이 머슬콕 마사지기가 무언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품인지 한번 볼게요.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상품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상점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정보, 배송 기간을 보죠. 이 현재 상품의 경우 지금 1일에 30건, 2일 51건 이런 식으로 하루에 판매량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세 페이지는 실제로 한 번씩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슬콕 마사지기라는 형태로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독점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4개 정도의 상품을 세팅을 해놔야 이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
탭이 이 통합 검색에 잡히게 됩니다. 내가 가령 특정 상품의 브랜딩을 해서 상품 등록을 했어요. 네이버 쇼핑에 뜨긴 뜹니다. 하지만 이 통합 검색에서 네이버 쇼핑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이 쇼핑 탭이 지금은 통합 검색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지만 이 더보기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세팅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뭐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형태로 각각 세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때는 썸네일과 가격 정보를 다르게 해서 묶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머슬콩 마사지기를 검색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상품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 같은 제품인데 다른 건 49,000원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상위에 있는 이 제품은 35,000원입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걸 구매를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이 마사지기를 팔고 싶은데 앞에다가 머슬콩 마사지기라고 붙여서 상품 등록을 하면 여기 어딘가에 뜨는 거 아니냐. 네, 뜨겠죠. 뜨는데 그 부분은 한 가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슬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느냐죠. 요거 관련해서는 상표권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에 상표권 조회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파워링크는 넘어가고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or.kr 확인하시고 접속을 합니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뭐 초보자 검색, 일반 검색은 X표를 눌러서 나와 주시고 여기 서치에 상표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표를 검색을 할 수 있는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머슬콕 마사지기 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머슬콕 마사지기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눌러보죠. 저도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 간단한 정보만 조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등록 사항에 보면 이 머슬콕 마사지기라는 상표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사지기와 관련된 상품이 이 머슬콕 마사지기라는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8년 6월 8일 날 등록이 되어 있네요. 존속 기간은 2028년.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약 9년 정도를 이 머슬콕 마사지기로 계속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머슬콕 마사지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과감하게 접어두세요. 이런 식으로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알아본 김에 아까 이 머슬콕 마사지기가 얼마나 팔렸는지 알아보려면 모바일 네이버로 들어가신 다음에 머슬콕 마사지기 라고 또 검색을 해볼게요. 그 다음 쇼핑 탭을 눌러줍니다. 바로 그럼 구매가 3,656 최근 6개월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9,000원짜리도 뭐 구매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이 첫 번째에서 구매가 다 끝나죠. 이 6개월 동안 이 단일 아이템으로 얼마의 매출을 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35,000원 곱하기 3,656개 1억 2,796만원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머슬콕 마사지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꼬북 교정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꼬북 교정기는 뭘까요? 상품 수가 10건. 자, 꼬북 교정기. 조회량이 2480배, 상품 수가 10개. 요것도 이 교정기에 앞에 꼬북을 붙여갖고 브랜딩을 한 거죠. 네이버 모바일에다가 꼬북 교정기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아, 요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구매 수는 나오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 아래에 구매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것도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상표권 조회. 상표 꼬북 교정기. 네, 꼬북 교정기라는 거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꼬북 교정기라고 키워드를 잡고 상품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상품이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도 좋다고 봅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소싱을 할 때 누군가가 찾아 넣은 키워드들에 얹혀가는 방법이 있고, 아까 머슬콕 마사지기처럼 얹혀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표권을 같이 검색을 해주는 게 안전하겠죠.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브랜딩을 통해서 나만의
독점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브랜드는 판매자가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사용자들 사이에서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남기는 그런 과정에서 댓글이나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도 이런 브랜딩이 탄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나만의 상품을 얹혀서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브랜딩이 잡히면 처음에는 단일 상품의 판매를 집중시킨 다음에 판매가 확산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브랜딩을 이용해서 다른 연관된 상품군을 얹혀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브랜딩이 점점 힘이 갖추게 되면 별도의 광고 집행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검색만으로 그 브랜드를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는 상품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상품이 정말 괜찮고 정말 팔아보고 싶은데 경쟁이 치열하다. 그럴 때는 나만의 상품 브랜딩을 통해서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점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요즘 같은 온라인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상품 브랜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